자, 여러분 고구려에 이어서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의 체제 정비 보시면 시조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남하에서 건국했죠. 기원전 18년 삼국사기의 기록에 하면 기원전 18년입니다. 구성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고구려 계통, 그러니까 부여계죠. 유민 세력과 한강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백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역의 이주민 중심 국가예요. 위치는 현재 서울입니다. 한강역의 하남 유래성 도읍을 세운 다음에 처음에는 마한의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마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다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나머지 마한을 집어삼킨 거죠. 자, 성격 한강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한해 9년을 막아내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대부분 중국 세력과 싸우면서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왕은 3세기의 고유왕입니다. 자,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이고요. 자,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자, 중국 세력과 대항 과정에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나라를 아예 한강 쪽에 세웠으니까 고유왕 때 장악해요. 처음에 출발점은 점에서 출발한 다음에 한강의 영역을 쭉 확장시켜서 장악한 게 고유왕 때입니다. 자, 지배체제 정비. 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합니다. 정치체제를 정비했는데요. 자, 관등과 복색입니다. 육좌평 6개의 부서를 만들었어요. 6명의 재상을 두고요. 그 다음에 16관등제입니다. 16관등. 관등은 공무원의 등급이에요. 여러분 거칠게 얘기해서 뭡니까? 16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 해서 공무원의 등급을 정비합니다. 육좌평 16관등제고요. 그 다음에 자색, 비색, 청색의 관복제입니다. 유니폼이죠. 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급 관료인데 어우 저기 높으신 분 지나간다.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옵니까? 위계 질서를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관복제, 유니폼을 도입하는 겁니다. 자, 율령만포 별표를 빡빡빡빡 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유왕에서 육좌평 16관등제와 율령 이건 공식이에요. 자, 삼국 중 최초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반포했어요. 국가의 기반과 제도를 마련했는데 율령은 법이죠. 형벌법규, 형법이 율이고요. 행정법이 0인데 뭐 이건 자세하게 묻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이 법을 반포했다. 율령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반포한 나라가 고유왕인데 어떤 거야? 체제를 정비할 때 그러니까 형제 상속 단계에서 바로 율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율령을 반포한 시점이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데 백제는 예외인 거죠. 백제만 율령 반포 시점이 아닌 뭡니까? 이후에 부자 상속 시점에 고대 국가가 완성됩니다. 나머지 고구려랑 신라는 뭐 부자 상속한 다음에 나중에 제도 정비 다 마치고 나서 율령을 반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예외적이다라는 건 뭡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습 독점이죠. 형제 상속제. 고유왕 때 뭡니까? 형제 상속했고요. 그리고 형제 상속한 시점에서 율령 반포하는 거예요. 독점적 왕위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제 건국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얘기할 때 같이 묶어 설명드렸어요. 보시면 주목할 만한 건 하남 유래성의 도읍을 정합니다. 처음엔 나라가 10제, 10제였다가 나중에 이게 규모가 커지고 하고 하니까 나라의 이름이 백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왕의 핏줄이 고구려 같은 부여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부여가 아예 성씨입니다. 왕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그래서 부여씨가 성씨입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를 보시면 진안, 그래서 마한, 진안, 변한 중에 진안이죠. 소국의 하나로 출발했는데 우물에서 건져낸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왕이 되어 국호를 설화벌이랍니다. 기원전 57년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국호가 뭡니까? 이제 원래 이제 신라 쪽 말을 썼겠지. 그래서 뭐 설화벌, 사라, 실로, 설화, 서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그 당시에 한글이 없으니까 한문을 빌려서 이제 음을 빌려서 이 가차한 거죠. 그래서 신라가 그쪽 그 당시에 이 설화벌 말로 설화벌, 사라, 사라, 실로, 실로, 설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야? 신라 한문식 신라로 고착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자의 가차자와 그다음 뭡니까? 신라의 별칭이 계림이다. 그래서 설화벌, 그다음 뭐 계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식의 새로운 신자의 펼칠 나자 신라는 기증왕 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로사로 설화 신라 이렇게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신라의 건국 이야기 박시구 혁거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그 동네 나정에서 나온 사람이죠.
건국 이야기를 보면 뭡니까? 여러분, 고구려와 백제는 뭐야? 건국의 시조가 남하했다. 이주민이다라는 건데, 신라는 보시면 어떤 거야?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착 세력 중심이다. 여러분, 가야도 마찬가지죠. 가야도 뭐 김수로왕 이야기도 못 던 거야. 뭐 거부가 했더니 뭐 그 동네에 나왔다라는 거죠. 토착 세력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성은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이 북방의 유이민 세력을 흡수해서 성립합니다. 자, 위치는 한반도 동남부에 치우쳐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뭐 북방의 유목민족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해서 뭐 새로운 문화, 뭐 이질적인 문화 접하는 것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죠. 삼국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늦습니다. 자, 연매형 이름이다.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이 집단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의 세 성이 돌아가면서 왕이랍니다. 이게 연매형의 특징인 거지. 그래서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한다고 해서 삼성 교립제예요. 그래서 신라는 뭡니까? 신라는 박, 석, 김이 돌아가면서 왕합니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 그 당시에 신라에서는 왕을 이사금이라고 불렀던 거지. 이사금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들은 뭡니까?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부족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다가 내무왕 때입니다. 4세기 후반이고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다. 그래서 내무왕의 경우 보시면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합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는데요. 왕권의 한정 중요한 건 뭐야? 김씨의 독점 배비세요. 그래서 내물왕 때 뭡니까? 박씨, 석씨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김씨가 독점적 왕위를 배출합니다. 흥미로운 건 뭐야? 나라를 세운 건 박혁허세, 박씨가 세웠는데 김씨가 왕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교립제 없애고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는 형제 상속입니다. 고대 국가의 기반이 내무왕 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라 왕후의 변천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무왕 때 공식적 칭호는 마립간인데 이게 왕후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다음 마립간, 그다음 왕비다. 그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순서예요. 보통 앞글자를 따서 거차이마왕 이렇게 외웁니다. 거차이마왕 이렇게 외우고요.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 뭐 구급 시험에서 뭡니까? 무슨 왕이 이걸 썼냐라고 자세하게 묻는 경우는 구급 시험은 없어요. 해석을 볼 때 뭐 거서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차차웅 이건 물어본 적 있습니다. 이건 제주와 무당, 재정일치의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차차웅은 제사장, 샤머니즘과 연결시켜 시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금이 있고요. 그다음 마립간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내무랑 때 옵니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쓰다가 마립간. 그래서 대군장을 의미하는 뭐야? 그러니까 김씨가 독점적 왕위를 배출할 때 나는 위대한 군장이니까 대군장이니까 마립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명칭은 내물 마립간이죠. 내물 마립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요 명칭이 신라의 전통적인 뭡니까? 이렇게 왕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왕이니까 그냥 내물왕 하는 거죠. 편의상. 그 당시의 명칭 뭡니까? 내물 마립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한자의 왕. 한자의 왕. 왕은 언제 쓴 거야? 지증 때 써요. 지증 때. 중국식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앞에 얘기했죠. 뭐 서라벌도 뭡니까? 신라식 발음이다가 이걸 신라, 한자 신라로 만든 게 지증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명칭도 중국식 뭡니까? 왕 쓴 게 지증 때입니다. 이걸 많이 묻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차차웅, 마립간, 그다음 뭐야? 왕, 지증왕 이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풍왕, 진덕여왕 때 불교식 왕명 쓰고요. 나중에 무열왕 때 중국식 시호를 쓴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지금 정리한 것 중에 차차웅, 마립간, 왕 요걸 중심으로 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순서 거차 이마 왕이고요. 개별적인 내용은 차차웅, 마립간, 왕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넘어가시면 마립간입니다.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자, 왕권이 안정되고 다른 집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발전과 왕후 변천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대의원입니다. 자, 고구려와 연계 신라의 아래 나타나던 외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도와주러 와요. 신라 영토 내에 머물기도 했다. 그래서 뭡니까? 이때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의 외격퇴. 그래서 그것의 증거가 보다 호명 그릇이다.
이거 시험 문제 뭐 수능이고 뭐고 많이 냅니다. 경주에 있는 호우총 무덤이에요. 발굴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높으신 분이 사망하면 시체만 묻는 게 아니고 껴물거리라고 해서 보물을 같이 묻죠. 보물. 그 보물이 이 그릇인데 거기에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신라의 높으신 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보물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요 관계를 보여주는 게 광개토 대왕의 남하를 입증하는 게 호명 그릇이 있고요. 그다음 뭐야? 광개토 대왕 비석에 외격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진과 수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한편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개 전진의 문을 수용하게 됐다. 이 전진이란 나라가 고구려의 동맹국이니까 고구려가 다리를 놔줘서 신라가 교류하는 거죠. 자, 보시면 호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 내용을 통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뇌물 왕입니다. 그래서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배출합니다. 김씨가 처음엔 형제상속이죠. 그래서 독점적 왕위를 배출합니다.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뭐야? 이때 신라 해안에 왜가 침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무랑이 SOS 도와주세요 하는 건 누구야? 고구려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뭡니까? 뭐해? 남하에서 왜를 격퇴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신라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 뭡니까? 또 추가하면 이 뒤에 배울 내용인데요.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밑에 가야가 있어요. 자, 가야는 연맹체입니다. 연맹체의 맹주가 전기에는 해안 지방의 금관가야. 김해 지방입니다. 금관가야인데 이때 광개토 대왕이 남하에서 왜를 격퇴할 때 어디? 여기 가야 지역을 숙대밭을 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때 광개토 대왕 남하로 금관가야가 초토화돼서 그래서 금관가야가 맛이 가요. 그래서 전기 연맹이 쇠퇴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누구야? 내륙 지방의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해 중심지고요. 그래서 연맹체의 중심이죠. 그다음 뭡니까? 후기의 연맹의 맹주는 고령 지방입니다. 그래서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이게 이 중심지 이동이 5세기 때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4세기 말 5세기 초에 남하에서 왜를 격퇴하고 이때 금관가야가 박살이 나서 중심지가 5세기 때 내륙 지방에 대가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내무랑 나와 있죠. 이건 신라 문제로 낼 수 있죠. 그다음에 고구려 나와 있죠. 이건 고구려 문제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 뭐예요? 금관가야와 대가야, 가야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고구려와의 관계, 요 호명그릇 요런 게 뭡니까? 출제 빈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나라 3개가 엮이니까 출제 빈도 좀 뭡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출제 빈도가 3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묻는 건 이거예요. 호명그릇입니다. 이 부분 꼭 정리해서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얘기 나왔죠. 가야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성립 초기 성격 낙동강 하류의 변환입니다. 철기 배치인 다음에 농업 생산력 증대해서 이 변환의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얘기했고요. 가야로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점진적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 사이에 나타납니다. 자, 구성은 유이민 세력이 해변에 들어와요. 신라처럼 토착 세력이 강합니다. 자, 금관가야 전기가야 연맹이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거를 전기가야 연맹이라 부른다. 보시면 지도 보세요. 지도를 자세하게 묻는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이 가야의 소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6개예요. 6개의 가야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육가야라고 하는데 그 육가야 중에서 뭡니까? 초기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관가야. 어디 있어요? 해안이에요. 해안에 있다가 앞에 얘기했죠. 광개토 대왕이 박살낸 다음에 중심지가 내륙지방 대가야로 옮겨가요.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갔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조 금관가는 김수로왕입니다. 자, 구지가 이야기가 있죠.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주술적인 노래를 불렀다. 김수로가 나오더라. 그래서 역시 토착 세력 중심이다. 자,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입니다. 4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있습니다. 밀려요. 전기가 열면 약화되었다. 애초에 뭡니까? 가야가 발전 못한 건 어떤 거야? 백제랑 신라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제와 신라가 양쪽에서 압박을 넣으니까 연맹 단계에서 중앙 집권으로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앞에 얘기했죠.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 군의 공격을 받고 몰락합니다. 가야의 중심 대륙 해체.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입니다. 후기 가야연맹, 전기 가야연맹이 뭡니까? 그래서 5세기 초에 약화, 해체됩니다.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 세력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후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입니다. 그래서 5세기 후반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맹주로 하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일으켰다. 가장 많이 묻는 건 이거예요. 이겁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광개토 대왕 때문에가 답이 되죠. 자, 다음에 외교관입니다. 여긴 좀 주목해서 보세요. 이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고요. 백제와 신라와 동맹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다시 배우시겠지만 고구려가 남하 정책할 때 남쪽인 나라를 모두 압박하니까 남쪽 나라들이 서로 동맹해서 고구려에 대항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났냐면 가야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럼 틀려요. 대가야는 내륙 지방에 갔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나라는 아니에요. 자, 국제적 고립 탈피 시도 나와 있죠.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잠깐 그랬어요. 이거 자체를 자세하게 묻진 않는데 이게 있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가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옳은 거 지문이 한 3개 나오지. 보기가 3개 나올 때 뭐 옳은 거에 보기 정도 나올 때 내가 알고 있는 가야는 비리비리한데 백제 신라랑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었다고? 잠깐 그랬다고요. 잠깐. 이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신라랑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립에 탈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신라한테 망하지. 자, 가야연맹 해체할 열망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연맹은 분열해서 김회의 금관가야가 신라 법홍왕 때 정복당했고요. 6세기입니다.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 백제 분할 점령됩니다. 자, 멸망입니다. 대가야가 진우왕 때 망합니다. 6세기에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못한 상태에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해체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금관가야 대가야가 뭡니까?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인데 망하는 순서도 뭡니까? 친절하게도 금관가야가 6세기 때 뭡니까? 신라 법흥왕 때 망하고요. 그다음 대가야가 역시 6세기 때 법흥왕 다음 왕이죠. 진흥왕 때 망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 이 가야가 망하는 문제는 신라 문제로 돼요. 신라가 잘 나갈 때 얘기니까 신라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신라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가야연맹의 경제입니다. 산업 발달, 농경문화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다? 생산성은 풍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업이 발달 못했기 때문에 발전 못한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죠. 농경문화 발달, 고령 합천 등지의 지역의 대가야 연맹은 농업의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공업 번성, 농경문화 발달 위에 토기 배비했어요. 토기. 일본에 영향을 주거든. 제작 기술이 보급되었고 수공업이 일어나 크게 번성합니다. 대외교역, 풍부한 철, 특히 여기죠. 여기 전기가야연맹, 금관가야. 그래서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 한 구절의 낙랑과 웨이 규슈 지방을 연결한 중개무역이 뭡니까? 여기 전기가야연맹에서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가야연맹의 문화입니다. 자, 고령의 지산동구분, 고령이고요. 부산의 복천동구분이 유명합니다. 덧널 무덤이나 구정식 돌광 무덤이 만들어졌는데 고령 지방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들 고분에서는 금동관, 철제, 무기, 갑옷, 토기 등이 발굴됩니다. 가야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야의 문화는 수준도 높았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높고 문화적인 수준도 높았지만 신라랑 백제한테 눌려서 발전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야 토기는 일본 지역에 전해져 토기가 발전을 많이 했다고 했죠.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알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몇몇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거야? 우리가 뭐
뭐 고대나 뭐 옛날에 뭐 일본에 뭐 전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 예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라에서 활약한 가야인입니다. 가야 출신이에요. 자, 요건 여러분 좀 주목해서 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야 연맹이 해체된 다음에 많은 가야인이 신라에서 활약합니다. 자, 가야의 왕족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돼요. 자, 왕족이 신라의 진골로 편입됩니다. 김해김씨예요. 지금의 김해김씨입니다. 그 후손인 김무력입니다. 자, 관산성 전투에서 활약합니다. 대단한 분이고요. 그 김무력 장군의 손자가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삼국 통일에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김유신. 대단한 사람인데 김유신 장군은 뭐야? 원래 경주계가 아닌 거지. 가야계인 거지. 진골이지만 뭡니까? 원래 경주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한계 있었는데 역시 또 누가? 원래 신라는 성골이 왕하다가 진골이 왕할 때가 이 김춘추인데요. 김춘추도 왕하고 싶은데 본인이 원래 왕을 할 수 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약간 뭡니까? 결핍됐거나 모자란 유능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역사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국 통일에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손을 잡을 때 그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깡수 육두품입니다.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요. 그다음 우륵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가야금이죠. 가야의 악기예요. 이 인물들이 뭡니까? 가야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계라는 것 보시고요. 이때 보시면 금관가의 덧널 부담과 가야의 금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림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삼국의 발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